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작업용 노트북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고독한 작업이 아니라 가끔씩은 밖에 나가서 살랑거리는 바람을 느끼면서 카페에서 음료 한잔 하기에 적합한 노트북이고요. 내가 노트북으로 일하려고 산 건 맞지만 머리 좀 식히고 싶을 때 게임을 돌릴 수 있는데 안 돌아가는 게임 없이 취향대로 골라서 할 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바로 에이수스의 프로아트 P16H7606WP-ME042W입니다.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 노트북을 써보면서 자신감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은요, 일단 전문가들 전용 노트북인데 그 중에서도 게임 좋아하는데 노트북 디자인에 있어서 다량의 RGB 없이 심플 시크한 느낌 좋아하는 분들이면 영상 볼 필요도 없이 바로 구매하시면 만족스러울 겁니다. 구성품은 이런데요, 가방까지 줘서 든든한데 쏠쏠하게 기가비트 이더넷 어댑터도 넣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은 블랙 색상의 심플한 쉐입입니다. 컬러는 정확히 나노 블랙 컬러로 마감되어 우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강인한 느낌도 있는데요, 사람으로 치면 블랙 슈트 딱 맞게 입은 젠틀맨 느낌이랄까요. 우스갯소리로 스타벅스 출입 금지 노트북들이 많은데 이 노트북 정도면 프리패스 바로 가능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만 괜찮은 게 아니라 내구성도 훌륭한데요, 표준적인 밀스펙 등급을 뛰어넘어 열대 우림, 사막, 영하 32도의 고산지대에서도 중단 없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제가 직접 해당 지역들을 가서 테스트해본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앵간히 튼튼한 노트북이다 라고 유추해볼 수는 있겠죠. 무게는 제원상 1.85kg인데 실측시 1.83kg이네요. 외장 파워까지 포함하면 2kg을 살짝 넘게 되는데 파워 스펙이 200W나 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16인치 고성능 노트북이라는 점까지 고려해보면 오히려 가볍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포트 구성은 좌측에 전원 포트, HDMI, USB-C 타입 A 타입 포트 1개씩 있고 오디오 콤보 잭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USB-C 타입 A 타입 포트 1개씩 있고 SD카드 리더기가 있는데요, 전반적인 구성이 프로아트라는 이름값은 확실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SD카드 리더기 넣어준 건 진짜 반갑네요. 디스플레이 스펙은 16인치 4K OLED 터치스크린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16:10 비율로 작업할 때 있어서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겠죠. 상단에는 FHD 웹캠이 탑재되어 있어 쏠쏠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컬러 정확도는 최고 수준인데요,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만큼 DCI-P3 100% 기본으로 제공하고요, 팬톤 인증과 HDR 트루블랙 500까지 전문가들이 진짜 깐깐한 게 바로 이 색 정확도의 영역인데 그분들도 신뢰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상 표현의 정확도가 델타 E 1 미만입니다. 그냥 최상급 스펙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도 좀 하다가 게임도 가볍게 즐겨줘야 하는데 주사율이 60Hz인 건 아쉽습니다. 사실 터치스크린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인데 고주 사율까지 넣게 되면 비용적으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게임보단 작업에 좀 더 포커싱이 집중된 사용자들에겐 오히려 합리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에이수스 프로아트 P16에는 AMD Ryzen AI9 HX370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12코어 24스레드로 기본 클럭은 2.0GHz, 부스트 클럭은 무려 5.1GHz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AI 성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AMD XDNA NPU가 최대 50톱스의 AI 연산을 제공하는데 덕분에 영상 편집, 오디오 처리, AI 작업까지 모두 가능한 진정한 멀티태스킹 머신이죠. 벤치마크 결과도 뛰어납니다. 시네벤치 RE3에선 싱글코어 1624점, 멀티코어 23200점을 기록했고 긱벤치 6에선 싱글코어 2869점, 멀티코어 15402점을 기록했습니다. 오픈CL 점수는 127,944점이 나왔고 불칸의 경우 48,965점을 기록했네요. 긱벤치 AI 테스트 점수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블렌더 CPU 벤치마크 점수는 이렇게 나왔는데 PC용 CPU인 AMD Ryzen 7 9800X 3D와 비교해봐도 약 3%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픽카드의 경우 외장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70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워낙 훌륭한 CPU다 보니까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AI 가속, 그리고 복잡한 렌더링 작업도 문제없이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로 예상대로였습니다. 3D마크 3종 테스트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노트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상급의 그냥 데스크톱급의 퍼포먼스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블렌더 GPU 벤치마크 결과에서는 동세대 데스크톱 그래픽카드인 RTX 5060보다 약 13% 높은 점수로 그냥 깡 성능이 훌륭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작업 체감 역시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어도비 계열 프로그램들은 쾌적하게 잘 돌아갔는데요, CPU, GPU의 성능뿐만 아니라 노트북임에도 64GB나 되는 램이 서포트해주니까 중간에 버벅거리거나 하는 실사용적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외장 모니터를 연결해서 구동해봤을 때도 버벅임이 없었고요, 테스트용으로 10분짜리 4K 영상을 4분할하여 FHD로 출력했을 때는 7분 55초를 기록했는데요, 제 개인 노트북인 맥북 M1 프로보다 약 2배 정도 빠른 속도라서 약간 현타가 오기는 했지만 그만큼 영상 인코딩 성능이 뛰어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편집일 기준으로 구매하시면 어도비 프로그램 3개월 체험권도 포함이니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이겁니다. 캡컷 프리미엄 라이센스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요즘 개인 SNS 운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캡컷만한 편집
프로그램이 또 없잖아요. 직관적이면서도 쉽고 편한데 웬만한 기능들은 다 있으니까요. 약간 MG한, 뉴에이지한 영상 편집 툴이라고나 할까. 근데 이게 인기가 많아져서 그런가 알짜배기 기능들은 프로 버전을 빼놓고 구독제로 전환시켜버려서 아쉬웠는데 에이수스 프로아트 P16에선 노트북 자체 앱인 것 마냥 기본으로 깔려져 있고 프로 버전으로 구동됩니다. 진짜 혹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작업 영역에서 퍼포먼스가 훌륭한 제품들은 게이밍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늘 돌려왔던 3종 게임을 4K 해상도 기반으로 돌려보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에선 옵션 매우 높음 기준 185프레임, 매우 낮음에선 202프레임을 기록했고 오버워치2는 최상업, 최하업 둘 다 주사율이 지원 가능한 최대 프레임인 60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선 울트라 옵션 62프레임, 매우 낮은 옵션 126프레임이 나왔는데요. 해상도를 낮춰서 QHD로 플레이할 경우 고성능 게임도 무리 없이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카페에서 써보면서 고성능 패키지 게임들도 플레이해봤는데 즐기기엔 충분했습니다. 집에서 QHD급의 외장 모니터를 병행한다면 스터터링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도 하고 게임도 하는 사용자라면 이 제품이 확실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단순히 성능만 뛰어나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쿨링 시스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방열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듀얼 팬이 아니라 트라이 팬을 적용했습니다. 물리적인 팬 개수가 많은 만큼 쿨링 능력은 확실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소음이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플로드를 땡기게 되면 듀얼 팬보다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제조사에서도 그 점을 고려한 건지 스텔스 배기구 디자인을 채택해서 정숙하면서도 구조적으로 배기 방향을 디스플레이로부터 멀리 유도해서 패널 품질 저하도 생각했다고 하네요. 또 칩셋에는 그냥 일반적인 써멀 페이스트 바를 수도 있는데 아쉽지 말라고 유명한 회사죠. 써멀 그리즐리사의 리퀴드 메탈을 도포했다고 해서 이런 디테일들 감동적이지 않나요? 램은 앞서 영상 편집 구간에서 살짝 언급했는데 64GB LPDDR5X 삼성 메모리가 온보드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SSD의 경우 PCI 4.0 규격이고 든든하게 2TB 용량에 탑재되어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궁핍하게 저장 공간 확보하려고 지웠다 옮겼다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닌데 나는 2TB로 부족한데? 네, 그러시면 M.2 PCI 4.0 규격 슬롯이 2개 더 있으니까 마음껏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SSD 읽기 속도는 5200MB/s, 쓰기 속도는 4600MB/s 정도 되니까 파일 이동에 있어서도 웬만하면 답답하실 일은 없고요. 무선 통신의 경우 와이파이 7과 블루투스 5.4를 지원해서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연결을 지원합니다. 키보드는 타건감은 부드러운 유형입니다. 긴 작업 세션에서도 타이핑하는 데 있어서 손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코파일럿 전용키를 탑재해 효율적인 워크플로우에 있어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화이트 백라이트도 지원하고요. 터치패드는 널찍한 편이고 좌상단에는 다이얼 패드가 있어 직관적인 컨트롤러 역할이 가능합니다. 스피커는 6개가 탑재된 스테레오 사운드 시스템인데요. 하만카돈의 오디오 전문가들에게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생생하면서도 뭔가 풍부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노트북 스피커에서 특히 윈도우즈 기반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런 퀄리티의 사운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런 편견이 깨졌네요. 스피커가 6개라 그런가 볼륨 자체도 빵빵해서 볼륨 레벨을 50% 이상 넘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배터리는 4셀 구조의 리튬이온 배터리로 용량은 90W가 탑재되어 있어 외부에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수준인데요. 배터리 100% 상태에서 유튜브 자동 재생을 1시간 동안 했을 때 93%까지밖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단순한 스트리밍에 불과한 작업이지만 그럼에도 괴물 같은 성능이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10%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충전했을 때는 90%까지 초고속으로 충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면서 배터리 때문에 신경을 쓰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이수스 프로아트 P16을 사용하면서 모든 순간이 만족스러웠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OLED 패널은 좋은데 터치스크린까지 넣었어야 했나 싶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개방 각도가 180도도 아니고 한손 오픈이 가능하기 때문에 힌지도 부드러운 방식이거든요. 이런 구조에서 터치스크린을 쓰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터치스크린 빼고 고주사율을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그리고 편집일 오픈마켓 기준 해당 모델 가격이 400만원 정도 하는데 차라리 터치스크린 고주사율 둘 다 빼고 가격대를 좀 더 낮춰줬으면 좋았겠다 싶기도 하네요. 물론 성능, 디자인, 무게, 기능
혜택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확실히 돈값을 하기는 합니다. 작업 성능도 그렇고 카페에서 사펑 레델이 QHD로 돌리고 있으면 말 안 되는 거긴 하잖아요. 제품명 그대로 프로 아티스트들을 위한 하이엔드 노트북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월함을 원하는 전문가들이 쓴다면 혹은 전문가 지망생들이 쓴다고 해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